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1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과 연관되는 문제고요. 펄스 웨이브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PW 자체는 푸모나리 베인 쪽에다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미 MR이라는 질병이 있는 상태죠. 이랬을 때 푸모나리 베인 쪽에 나타나는 도플러 신호에 대한 어떤 변화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관되는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일드하거나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SD 그리고 살짝 AR파형 이 세 가지가 정상적인 풀모너리 베인의 플로우인데요. 시비하게 MR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뒤로 역류하게 되죠. 따라서 풀모너리 베인 쪽에서 들어가는 혈액 자체가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SAV가 뒤로 반대로 꺾여지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파형 자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연관되는 보기로는 C번, S웨이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좀 보상해 보고자 D웨이브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이트럴 리거리테이션에 관련된 문제지만 연관되어 있는 풀모나리 베인의 파형 자체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레프트 벤트리클, 뒤쪽으로는 풀모나리 베인 쪽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도플러 파형과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컨티뉴 웨이브를 사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한 역류를 나타낼 때 어떤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통 컨티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형을 얻게 되죠. 이 파형을 보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떤 역류의 심각도를 평가할 수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컨티뉴를 띄웠을 때 나타나는 쪽에 브라이트니스, 밝기죠. 보통 덴시티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많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덴스해지면 덴스해질수록 여기에 있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고 역류의 심각도가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림 보시면 위쪽에는 약한 플로우고요. 이쪽에 조금 더 진행된 부분인데 점차 이 스펙트럼 자체 안에 있는 부분들이 하얗게 채워지고 있죠. 점점 더 덴스해지고 있는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Z density가 가장 주요하게 평가되는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랑 평가했을 때 앞에는 펄스 도플러를 사용한 내용이었고 지금은 컨티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물리의 차이점이죠. PW와 CW의 차이점 그리고 칼라 도플러 이런 기본적인 다양한 도플러에 관한 지식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이하실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길긴 한데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MR이 있는 상태인데 컨티뉴 도플러를 사용했대요. CW를 사용했는데 관련되는 어떤 모양과 형태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A번과 D번 보기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 두 가지만 차이가 좀 있죠. 그래 따라서 B번과 C번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보기 두 개 안에서 정답이 결정 지어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번과 C번 같은 경우는 지금 CW에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뒤에 나오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symmetrical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모양이 비슷하면 대칭적인 상태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한쪽과 한쪽 끝에 차이가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메트리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로 동일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쉐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봤을 때 역류가 심각해지게 되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류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역류가 심각해지게 되면 파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뭉툭하게 여기 시메트리컬 상태인데
양쪽이 대칭적으로 있는 상태는 좀 마일드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뻗어나가는 상태는 이제 시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단검 같다 그래서 뭐 대거 쉐입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뾰족한 모양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영유 중에서도 좀 심각한 상태를 평가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컨티뉴를 띄웠을 때 나타나는 변화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협착과 헷갈리게 되는데 협착 같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보통 이제 좁은 구역에 혈액이 밀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쭉 들어가는, 길게 들어가는 이런 파형 자체가 이제 상태가 심각한 상태고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쭉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오히려 조금 마일드한 파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영리와 협착의 스펙트럼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질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뾰족하다고 해서 뭐 심각하고 이렇게 해서 괜찮다 이렇게 암기를 단순하게 하시면은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제 A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칭적이고 벨로시티가 스펙트럼에 관찰된다. 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피크 벨로시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피크 벨로시티. 마이트랄 리거이테이션이 있을 때 피크 벨로시티가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아트리움 사이에서 역류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측정된 속도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압력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여기 있는 마이트랄 리거이테이션의 속도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4V 제곱이란 공식을 통해서 압력차 산정 공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한 값을 넣게 되면 대략적인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피크 벨로시티가 반영하는 값은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아티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서 나타나는 프레셔,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차의 산정 공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어큐트한 역류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컨티뉴 웨이브를 사용했을 때 피크 벨로시티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역류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클, 아트리움, 게다가 어큐트한 상황이죠. 보통 크로닉한 상태가 아니라 어큐트한 상태라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 어떤 다른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어큐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뭐 문 한쪽이 문제가 생겨서 아예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뒤로 새어 나가게 되겠죠. 보통 이제 압력 차에 의해서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서로 차이에 의해서 혈액을 주고 이제 보내주고 내보내주게 되는 어떤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혈액이 많은 양이 되돌아가게 되면서 서로 간의 압력 차이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 나타나는 압력차가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 사이에서 점점 서로 비슷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도플러 피크 벨로시티, 리거텐트 Z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레프트 아트리움 같은 경우가 벤트리클에 비해서 좀 많이 압력이 좀 낮아지게 되는데 점점 상승하게 되면서 둘 차이의 변화가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정도가 좀 어큐트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새 나가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트리움보다는 벤트리클의 압력이 더 높게 되죠. 하지만 어큐트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아트리움에 전달되게 되면서 둘 사이의 압력차가 조금씩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타나는 피크 벨로시티의 변화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